어, 정책의 성패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을 신뢰한다면 정책은 본래 의도했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부작용만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금감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들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입니다.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집이 있는 국민은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 월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입니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권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습니다.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양식장에서 5명의 인원이 발견됐습니다.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활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습니다.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경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 기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하게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방식입니다.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를 조금씩 훔쳐서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 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비례 대응의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것입니까?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입니다. 건강보험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출국하는 외국인도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나라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다층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와 미래를 좌우할 관세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삐뚤어진 이념과 인식에 젖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열병식에서 보란듯이 최신식 무기를 과시하고 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쏘아댔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눈앞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미군을 빼도 상관없습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면 될 일입니까? 한미동맹은 그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창이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방패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인식이 일부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방을 의존하는 국민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주한미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중국에는 쉐쉐입니까? 외교안보는 국익이자 국민안전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경제를 수호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